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하는데요. 자기소개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투자 배급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황대리가 돌아왔군요.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타지도 않았어. 그니까. 아프리카 어디 갔다 왔죠? 나라가? 케냐 다녀왔습니다. 케냐. 근데 얼굴이 하얘요. 케냐 날씨가 덥던가요? 네, 서울에 내리니까 제가 비행기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 여기가 더 덥더라고. 그 몇 도였어요? 뭐 25도, 28도. 피서 갔다 왔네. 밤에는 되게 선선하더라고. 긴팔 입고 다녔어. 야, 대단하다. 다들 그렇게 살던데. 아, 대한민국 대단해. 야. 에어컨이 없어요, 그 나라에. 케냐에. 숙소에 에어컨이 없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자지 했는데 밤에 선선하고 좋더라고. 우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에 31도 막 이랬는데. 네. 뭐 그렇게 사셨다 더구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선선한 나라 잘 갔다 왔습니다. 요즘 뭐 선크림도 좋아가지고 잘 타지도 않고. 야, 아프리카가 여기보다 시원하다니. 그러니까. 네. 진짜 그게 호당하다. 뭐 그렇다더라라는 풍문이 아니라 무용담이 아니라 진짜 시원합니다. 정말. 긴 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서 시차에 적응이 안 됐는지 거기서 빠져나가지 안 됐는지. 시차가 얼마나 돼요? 시차가 뭐 한 8시간 되나? 그래요? 뭐 그랬던 것 같던데 그게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출근하려고 시계를 딱 찾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 네. 배터리가 다 됐나 해서 봤는데 시계 초침은 계속 가고 있는 거지. 네. 뭐야 하고 봤더니만 그 시간 아직 안 바꿔놨더라고. 거기서 찾던 시계를 와서 그러니까. 처음 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딱딱 돌리면서 아 내가 한 것 같구나라고 느꼈는데 네. 이거랑 똑같은 게 제가 해외여행을 이제 시작됐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 나라 도착해서 시간 바꿀 때 그래요. 그때 아 내가 외국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느낌만 받고 싶으면 시간만 바꾸면 돼? 이야 싸게 여행 간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직 지금 긴 남방을 입고 왔어요. 아, 그러네.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더운데. 덥네. 제일 싫어하는 게 반팔 남방이에요. 왜 싫어해? 반팔 셔츠 입는 순간 연령 10살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아, 그래? 반팔 티셔츠는 괜찮고. 네, 반팔 티셔츠는 괜찮은데 반팔 흰색 셔츠 입는 순간 나이가 10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팔 티셔츠 입으면 되잖아. 나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평일이지. 나름 출근하고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폴로티 이런 거 있잖아요. 폴로티 있잖아. 폴로티는 자주 입죠. 폴로티 입어요. 폴로티 자주 입나? 네. 하긴 반팔 셔츠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잘 안 입어. 그래. 반팔 셔츠는 없는 것 같아요. 반팔 셔츠 제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건 정말 잘 나와야 돼. 핏이랑 그래. 패턴이 잘 나와야 돼. 네. 앵간이 잘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와이셔츠 뭐 입고 다닐 때도 네.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맞아. 반팔은 안 입었던 맞네,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또 넓은 대륙을 보고 와가지고 되게 좁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반팔 그래요. 셔츠 입는 뭐 전국의 직장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케냐의 밥은 맛있어요? 예,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뭐 날리는 쌀에, 뭐 녹두에, 뭐 이런 거 잘 먹고 왔고요. 네, 장 트러블 일주일째 겪고 있습니다. 몸무게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약간 수척해진 것 그러게. 같아요. 약간? 네. 몇 킬로 많이 빠졌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말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몸무게는 한 2kg 정도 빠졌는데. 얼굴이 해수가네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밑으로 치고 내려가줘야지. 좋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형식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 전혀 관심 없는데 그냥 갔다 왔다니까 말을 그렇지. 한마디 해야 되겠고. 아니 또 시원한데 갔다 왔다니까 약간 그렇지. 열나. 지금 나는 진짜. 그래. 이 밤에 에어컨을 안 켜면 잘 수 나 없는 데서 여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페루 때도 못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 그럼 네가 이렇게 스스로가 인스타에 쓰세요, 인스타. 여행 코너도 있더만.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케냐 편? 그래요. 자, 오늘 영화는 공작인데. 공작새도 있어요, 거기. 공작도 있어? 거기? 없지, 농담이지. 없구나. 솔12님께서 네. 액션 없는 스파이 영화지만 괜찮아 호연지기가 있으니까요. 네. 영화를 보시면 알아들으실 만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시드님, 더 스파이 곤 노스. 무슨 배짱으로 영문 제목을 이걸 했지 의아했지만 보고 나니 인정. 백소라님, 타이클립,
손목시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네. 타이 클립이 처음에 보고 뭔가 했네요. 넥타이 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지. 나는 뭐 케이블 타이를 얘기하나? 잠깐 흑금성님께서 어디까지 얼마만큼이 실화인지 알고 싶어요. EJ 들으세요. 스파이 안경님, 한국형 구강 액션. 호연지기님, 결국은 브로맨스. 네. 뭐 사나이 픽처스 네. 그런 거 아닌가. 네. 일단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은 시드님께 드리고요. 파인다이닝은 백수라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 당관이 있습니다. 8월 22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 여의도 CGV이고요. 영화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베니스. 네. 20분 정도 깜짝 선물 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오시는 분 전부 스티커 나눠드리고 황석희 번역가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할 거거든요. 네, CGV 앱 가시면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황석희 번역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번이 질문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네. 뭐 너무 좋은데 저는 못 가요. 이런 거 자꾸 올리지 마시고 네. 오세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들만 이렇게 올리고 그래. 그렇지. 네. 아무튼 많이 예매해서 많이 오시고 자, 영화 공작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네. 요 영화와 관련된 네.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 네네. 뭐 요거는 이제 이번 주에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공작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IAEA 사찰 이후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정보사 소령 출신의 안기부 블랙요원 박서경은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 북한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조국과 신념을 위해 공작을 수행하는 서경은 이후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죠. 영화 공작입니다. 왕후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얘기하다 만 것 같아. 그 뒤는 좀 복잡해. 아니 왜냐면 이게 국왕 스파이 액션물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구도를 더 설명하는 게 영화 보시기에 도움이 될까? 그냥 가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잘라 먹었어요. 설명해주면 영화를 썸머리 해줘야 돼. 전부 다 약간. 그리고 이거를 미리 알고 가서 보시는 게 별로. 네, 영화가 재밌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세요. 뭐 감독님이 뉴스 프로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거기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 자,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랜만에 우리 아프리카 다녀오신 황 대리님부터. 저부터 하나요? 네. 오늘은 말씀할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그래. 황 대리를 애착에 탔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까 자를 때는 언제고? 감 나갈 수 있겠어? 시킬 때만 하란 말이야. 시킬 때만. 그러면 저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의 호연지기가 반갑다. 약간 이 겹치는데. 감독의 호연지기 반갑다. 네. 배 감독님이요. 담백할 수 있는 호연지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담백할 수 있는 호연지기. 네. 그래? 호연지기에 꽂히셨나요? 조금 다른 내용일 것 조금 방향은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한국형 스파이물의 시작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음. 뒤에 요 시작 내지는 뭐 교과서, 교본 뭐 많잖아요. 그렇죠. 뭘로 할까 하다가 네. 한국 패치가 제대로 된 스파이물이 뭐가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네. 한국형 스파이물의 시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뭐 하는 생각을. 떠오르는 게 잘 없네. 어. 외국 영화만 잔뜩 있고. 있긴 있지 무슨 뭐 간첩도 있고 있긴 무슨 있죠. 뭐 있는데 공조? 그렇지. 뭐 공조 뭐 이런 근데 것도. 정말로 한국 패치가 제대로 해서 좀 이렇게 네. 진중하게 뭔가를 하는 뭐 강철비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풍산계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네.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로. 좀 시작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스파이 영화를 사실 만들 수 있는 좋은 토양이긴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토양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하지만 너무 밀접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걸 섣불리 하기도 힘들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뭐 우리 엄마 욕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어? 왜 이렇게 뭐라는 거야? 패륜적인 비유를 쓰고 그냥 있지?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패륜 아니, 너무 드립이 들어가지고. 아니,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서 또 뭐 평가가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평가가 다 욕이야? 일단 욕으로 깔고 가니? 황대리 어머니? 우리 엄마 안 들어서 다행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 한번 읊어주세요.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공작, 영어로 The Spy Gone North, 뭐, 평을 해주신 것처럼 영화 제목은 이렇고요. 흑금성으로 원래 당연히 흑금성으로 영화 제목을 하려고 했다가 흑금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게 되게 힘든 시기라 그냥 다른 걸로 일단 부르면서 하자. 공작으로 계속 불렀는데 그게 입에 붙어서 공작으로 했다는 전언입니다. 네. 러닝타임은 137분이고 12세 관람갑니다. 8월 8일날 개봉했고 연출은 윤종빈 감독입니다. 출연은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출연되겠습니다. 칸 영화제 초청이 됐었고요. 제작사는 사나이 픽처스, 그다음에 월강 같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게 헷갈리는 건데 제작사 월강이랑 영화사 금월이랑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골드문?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금월, 월강, 골드문 맨날 헷갈리던 게 이거예요. 이거. 월강, 금월은 박훈정, 월강은 윤종빈. 안 해오실 것 같아요. 영원히. 루저 바우만처럼? 영원히 헷갈릴 것 같은 제작사 월강입니다. 나는 그분 잊어버렸어요. 누구는? 실명을. 루저 바우만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름을 루저라고 짓지는 않을 거니까 바즈로만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 그래도 헷갈리는 건 차라리 나아요. 난 면봉 이름 까먹었어. 개보면 면봉밖에 생각 안 나. 미치겠어. 걔 이름 완전히 지워졌어요. 걔 이름이 뭐였지? 면봉? 망했어. 엠마스톤 남자친구. 였던 분. 그치. 성은 면, 이름은 봉. 명가네, 명가. 황해에 나오는 명가. 걔랑 친척이군요. 네. 뭐 그렇게라도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라도 면씨라는 걸 외워야 돼? 걔가 면씨라는 성은 거? 면, 이름은 봉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급 제공 CJ 엔터 되겠고, 제작비가 165억 되겠습니다. 총재 190억, 뭐 2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높습니다. 480만, 뭐 70만, 80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 시장만 보고 얘기한 것 같고, 칸 영화 마켓에서 111개국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바로 이 시기에 같이 개봉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봐서는 뭐 전체 수익을 따져보면 BP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스크린은 개봉했을 때 934개, 현재는 1100개, 이틀 동안 64만 명이 봤는데 이게 공조 15만, 강철비 23만, 베를린 27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속도, 빠른 속도로 이제 흥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과 함께 하고 미션 임파서블 뭐 이렇게 있어 가지고 맘마미아도 있고 야, 이거 공작이 혹시 중간에서 짜부러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뭐 전혀 걱정할 일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신과 함께하고 1987 모양새로 가지 않겠나. 그쵸. 뭐, 한국 영화 스크린 수가 2개, 최대 3개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양이 되니까, 관객이 찾는 이상 많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갔다 와서 일랑 좀 보려고 그랬더만, 주가 갔다 와서 일랑이나 좀 봐야지 했더만, 갑자기 없더만. 미션 임파서블도 지금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른 시장입니다. 김 선생이 특별히 좀 전해달라고. 뭐를? 자기가 신과 함께 원했을 때, 1,500만 간다. 1,440만 갔잖아요. 이번에는, 스코어를 꼭 전해달라. 어떻게? 자기는 신과 함께 1,200만. 그리고 요거는 1987 비스무리하게 한 800만 언더로 가지 않겠나. 한다고. 전해달라고. 야, 신과 함께 원 스코어 맞추고 지금 약 정확하게 한 8개월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신과 함께 2와 이거까지 맞추면 약 한 2년 정도 얘기하겠네. 내가 보기엔 평생 계속 얘기할 거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면 얘기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잊으실까봐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범죄도시 680만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수없이 다른 영화 틀리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췄다라는 단 한 번의 어떤 경험.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축하해요. 하려면 1440만 이렇게 맞췄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윤정빈 감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윤정빈 감독은 알려진 대로 중앙대 영화과의 에이스. 중앙대 영화과의 위상을 드높인 분. 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전에도 중앙대 영화과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79년 부산 출생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사투리가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 이렇게 나눠도 될 정도로 그게 나뉜다. 나는 사투리가 나오는 영화들이 좀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중앙대 영화과 다니던 2004년 단편 영화 남성의 증명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미장센 단편 영화에서 희극지왕 코미디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2005년에 영진이 등의 지원금, 자기 돈 이렇게 털어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장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대박이 나죠. 네. 하정우가 주인공을 하고 윤정빈 감독이 감독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직접 출연도 한 이 영화가 각종 영화제, 일단 부산 영화제에서 뉴크런치 특별 언급상, 국제 영화평론가상 등을 받고 칸네도 가고 베를린에도 가고 썬댄스에도 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논쟁적인 영화기도 하고 본 사람들이 다 한 번 보면 찾아보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보고 나면 저도 얘기다. 야 이거 군대 영화를 이렇게 만들다니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인데 사실 원래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가짜 시나리오를 부대에다가 그랬겠지. 갖다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찍겠어?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그 부대에서. 이 부분이 윤종빈 감독의 약간 예민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치부 회의 때 또 출연해가지고 이 영화를 또 홍보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사람의 감정선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이걸 그때 뭐 가짜 시나리오로 또 앵커가 또 말 좀 곱게 하지. 가짜 시나리오 이렇게 하시는데면 아니 뭐 가짜 시나리오 아니고 그러고 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약간 좀 요거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는 이걸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팟캐스트를? 네. 아, 그래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흑금성 얘기 자체도 네. 이재기 팟캐스트를 당연히 듣었다. 뭐 그것도 들으셨고 또 이 성향이 이분이 호연지기가 좀 필요한 분이에요. 듣고 있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야? 매기는 거야? 좀 반갑다는 의미로 그렇게 아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건데 영화 개봉하고 나서 자기 영화에 대한 평을 거의 다 본대요. 그런 성향상, 성정상 이걸 듣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되겠어?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굉장히 하드한 영화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는 익스트림 무비 영화 수다 게시판에 직접 글을 남겼어요. 공조를 공조 맞죠? 공조야? 공작을 연출한 윤종빈입니다. 그래서 글을 직접 남겼어요. 자기 이름으로. 네. 그리고 특별히 또 거기 커뮤니티랑 인터뷰도 하시고. 인터넷에 따로 글을 쓴 거는 그게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성향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 공작을 다루고 있는 새 이름 같아 공작 맨날. 하여튼 이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ефek트를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네. 연락 주세요, 윤 감독님. 네. 출연 기다리고 소주 한잔 하시죠.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제 연락처를 모르니까. 네. 자. 그리고 2008년에 비스티 보이즈. 이것도 찍기 전에 실제로 몇 달 동안 실제 그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면서 취재를 했다. 그리고 2011년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각본 감독을 했는데 이 영화도 본인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취재 많이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이제 썼는데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 디테일 같은 걸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더 조사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2014년 군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나름 한 시대 한 장소로 이렇게 좀 뽀개는 느낌이긴 해요. 뒤에 붙은 부제를 보면 2011년 범죄와의 전쟁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 2014년 군도 밀란의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좀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하나씩 조명해 보겠다 뭐 이런 걸로 이 영화를 찍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군도 밀란의 시대 같은 경우는 범죄와의 전쟁도 사실 그 정도의 규모의 영화를 만들려면 필요한 제작비보다는 좀 많이 쪼들리게 찍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군도는 좀 대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제작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크게 찍은 영화인데 흥행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대한 거에는 못 미쳤다는 평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뭐 듣기로는 군도는 찍고 나서 믹싱을 뭐 비틀즈 음반 낸더를 런던에 있는 레이블 가가지고 몇 억으로 사운드를 믹싱 다시 다 했고 뭐 하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막 엄청난 흥행을 거두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제일 텐트폴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군도와 함께 붙었던 게 명량이에요. 같은 애구나. 네, 뭐 지금까지도 한국 박스 오피스 1위 1,700만 관객을 동원한 이제 명량의 회오리에 날아가 버린 게 아닌가. 네, 맞네. 돌목에서 가라앉았네. 그러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대진운이 안 좋았다. 근데 2015년에 본인의 영화사죠 월광에서 검사회전을 제작하고 대박이 납니다. 네. 그치. 이거 한 1,000만 조금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총알로 이걸 만드신 게 아닌가.
좀 많이 쏟아부은 것 같아요. 네. 퀄리티나 자기 개런티를 깎으면서까지도 영화 이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알려질 때부터 개봉을 기다렸던 굉장히 기대작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역시나 올해 기대작 중에 신과 함께 2와 함께 쌍끌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직접 보고 나니 그런 가능성이 커지겠다. 그렇죠. 네. 반응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밤에 봤는데 꽉 찬 상태로 보고 나갈 때도 사람들 막 옥자지껄하게 막. 맞아요.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 여름에 그러면 이렇게 텐트폴 영화들 두고 뭘 제 기대하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지훈 감독의 인랑을 굉장히 했었군요. 해서 또 김지훈 감독 좋아하잖아요. 하고 있어서 네네. 아직 못 봤으니까 난 안 봤어. 그래요. 그 다음이 뭐 흥행으로 봤을 때 또 신과 함께가 있으니까 그 뭐 하긴 이 두 개 정도가 뭐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공작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 봤을 때 뭐 이 뭔 내용인가 뭐 이거 흑금성 저 팟캐스트 들은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그냥 뭐 흔히 많이 나왔던 이제 스파이물 뭐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보고 나서 의외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후에 웃는 작품은 신과 함께와 공작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올해 새 영화 중에는 사실 가장 기다린 영화가 오히려 이 영화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다려왔죠. 듣고 계신다니까. 듣고 있다는 확신을 내가 지금 확실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황대리 말을 호연지기 있게 다 믿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댓글로 응답해 주세요. 자, 감독님. 자, 듣고 계시면 지금 박수 3번 쳐주세요. 네. 아무튼 그랬던 영화다. 네. 평론가들 평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평시급파 3개 주셨어요. 다크나이트급이에요. 울퉁불퉁한 정치 첩보 스릴러. 3개 반이요, 다크나이트. 그런가요? 3개 반인가요? 야,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동진 씨 4개 반이라고 썼는데 그 여름 작가가 잘못 쓴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홀랑. 김현수 씨 3개 반. 초코파이는 눈물을, 롤렉스는 웃음을. 김혜리 씨 3개 반. 차분히 설명하는 첩보 드라마. 뭐 다 3개 반이에요. 3개 반. 그리고 김성훈 씨가 4개. 네. 접근과 의심의 팽팽한 줄다리기. 네. 하여튼 뭐 다 좋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도 아마 3개 반을 줬을걸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시는 이동진 평론가도 3개 반의 별점을 주었습니다. 근데 윤종빈 감독에 대한 제가 용서받지 못한 자 그 당시에 그거를 부산에서 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냥 자료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여름 작가님이 써주신 거 이렇게 훑어봤는데 방금 여름 작가님이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내 실수라고 할 거야? 라고 방금 투덜대셨잖아요. 네. 감독 윤정빈 듣고 계신다고 이 여름 작가야. 윤정빈이 누구야? 곳곳에다가 매기는 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 못하고 그냥 지나가서 읽으면 욕을 막 먹어다가 즐기는 것 같아. 부비트래. 그렇지. 윤정빈 작가. 야. 윤정빈 감독님이라고. 그냥 읽으면 읽도록. 그치. 지난주에는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떠먹일 순 없으니까. 이번에는 배 감독을 넣고. 그치. 심지어 옆에 이거 읽을 사람 배 감독 이렇게 써놓고 윤정빈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것도 2번이나. 그렇지. 2번이나. 네.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그 부산 영화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부산에서 봤거든요. 그 굉장히 좀 약간 당한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군대에서 가서 그냥 찍었나 보다. 진짜 군대 얘기네? 감독이 자기가 연기도 했다는데 연기 되게 잘한다. 라고 하면서 보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야, 씨, 저거 그냥 저렇게 해버리면 누가 못해, 씨. 그러면서 약간 콜럼버스 달걀을 본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다음 영화 계속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실존했지만 아무도 섣불리 손대지 못했던 이 대작을 만드는 것까지 이 필모그래피를 보고 있는 게 당대 이런 감독의 영화를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다. 다음 영화도 기대된다. 이렇게 포장을 하네요. 돈이 다른데요? 옛날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하면 들어가야죠. 그래. 그 부산에서 영화 보고 나서 평가를 나한테 했거든요. 자, 솔직하게. 지금 뭐라고? 연기도 하고 대단하다. 콜럼버스 달걀. 콜럼버스 달걀. 야,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그때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어? 야, 이거 반칙이지.
야, 남자를 군대 다 갔다 왔는데 군대 얘기 이렇게 하면 이거 반칙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래. 그거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찍었고, 뒤로는 엄청 갈았다는 거 아니야. 그랬죠. 뭐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자, 흥행은 얼마나 할까요? 아직 저희 이제 첫 주말도 지나기 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네.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인데 반응은 일단 입소문이랑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시장에서 윤종빈 감독의 영향을 분명히 인정하는구나. 왜냐하면 지난 작품 군도, 네. 그 전한 작품 범죄와의 전쟁 다 여름에 개봉했다는 것은 배급사에서 가장 미는 작품으로 항상 대접을 받는다. 네. 거기에 플러스 이게 약간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남들은 꿈의 숫자지만 감독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둘 다 470만 대 네.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BEP가 또 470만이라고 하고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게 500만을 한번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470만이랑 500만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좀 뭔가 화려한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싶을 건데 뭐 이번엔 가능하지 않을까?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근데 저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이 방에 흐르는 먹물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 먹물들 보기엔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다. 쫄깃쫄깃하다. 저는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느끼는 이 쫄깃쫄깃함을 다른 분도 다 느낄까? 그에 비해서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했는데 첫날 뭐 흥행 성적도 괜찮고 해서 한 600만 이상은 가지 않을까? 야,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해놓고 600만이라고 매기면 어떡해. 야. 이상은 가는데 아직 시작이야. 분량 좀 줘. 근데 1000만 넘는 이제 신과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쌍거리로 수혜를 입을 작품은 무엇인가? 이미 미션 임파서블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다 끌어가지고 싹 나가는 느낌이고 네. 이제 추석 전까지 이를 책임져야 될 박스 오피스를 책임질 영화가 이제 신과 함께와 이게 될 수 있을까? 봤을 때 뒤에 개봉할 영화가 이제 딱히 없단 말이죠. 딱히 이걸 위협할 만한 영화가 없는 이 상황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간다면 800만까지 갈 수 있을까요? 800만.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남한산성의 선례를 들고 싶어요. 그건 심지어 볼거리도 좀 있었잖아. 물론 이 공작이 볼거리가 없는 영화가 아니에요, 절대로. 평양이 계속 나오는데 뭐. 그렇지. 남한산성이 근데 굉장한 기대작이었고 본 사람들이 그 영화가 별로다고 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이 안 봤어. 300만 대요. 400만을 못 넘었거든요. 그렇죠. 연기도 정말 훌륭하고 줄도 뛰어나고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그냥 그렇게 멈춘 걸 보면 숫자랑은 또 그런 게 크게 상관없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씩 시원해짐을 느끼고 있거든요. 바람도 조금씩 불고. 더워? 또? 아직도? 아니 굳이 와서 볼까? 왜냐하면 가을이 아주 짧다가 겨울이 금방 올 텐데 그렇다고 근데 쨍쨍한 햇빛을 받는 게 또 기분이 좋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쨍쨍한 햇빛 정도가 아니라 너무 타들어갈 것 같으니까 집에 있거나 극장에 있거나 뭐 이랬던 건데 휴가 막바지 8월의 말 뭐 이런 때 날씨 좋고 조금씩 시원해지는 이 날씨에 극장을 오시는 관객들이 쑥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올해 가장 극장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제일 많이 영화 보는 날 8월 15일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8월 15일 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확실하게 가져가게 될 텐데 그때 한 500만 원 돌파할 거고 그 이후에 DC면 얼마나 받겠나 했을 때 뭐 김 선생님이 얘기한 800만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한 700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700만 대. 그렇군요. 저는 한번 예언해보죠. 470만씩 두 번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저는 2배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940만. 940만. 네. 왜냐면 영화가 없어. 우주공산이야 뒤에. 그치 영화 없긴 하지. 변혁 감독의 상류사회가 하나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뒤로 쭉 그냥 추석 때까지도 좀 가지 않겠나. 물개가 하나 있고. 네네. 물개 저는 뭐 뒤에 딱히 없죠. 예, 딱히 없어서 뭐 계속 갈 것 같고 저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아주 오른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낄 건가. 조금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면 1년에 한 번씩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봐줘야 1000만 가까이 갈 텐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오기에 충분한가? 여전히 뭐 김대중 좀 별로 아니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분 좋게 영화만으로 즐기고 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아이 보지 마. 네. 요렇게 되는 거면 찍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냥 영화 자체만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남한산성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남한산성은 영화를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네. 재미를 느끼기가 조금 힘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느 포인트에서 재밌어야 되지? 뭐 싸우면 막 장렬하게 싸우고 뭐 이겼더라 이렇게 끝나거나 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연기를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뭘 하는 건지 답답하게 있다가 끝나는 느낌인데 네네.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끝까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감동도 있고. 저는 뭐 비슷하게 따질 수 있는 게 근래에는 이제 강철비가 좀 비슷한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작년에 445만 정도인데 그때는 이제 3파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이랑 얘랑 신과 함께랑 뭐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무주공산이고 네. 좀 더 강철비보다는 가볍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하여튼 그런 뭐 이게 뭐 해봤자 뭘 뭐야? 자기 분량 달라더니 뭐는 의미가 있나? 말을 흐리고 있어 왜?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약간 지금 편집해주세요. 이거 테리 오빠 이거 꼭 해야 돼.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약도 끊고 여자도 끊고 그래 여자도 끊고 다 끝내 다 끊어. 야. 안 끄는 게 뭐야? 그래. 이거 꼭 알려주셔야 돼. 꼭 해야 돼. 교회 친인척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아니 왜 끊었는데? 그래. 뭐가 문제야? 연상을 끊었는데 이제. 안 돼요. 나 진짜 이거 거의 뭐 사생활 파케야. 공작도 20년 전에 과거를 제대로 이렇게 수면 위에 올려놓고 그렇지.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감옥 간다 이제 너. 정색 진짜 정색. 나 지금 정색했어. 정색하고. 그래 알겠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 테리 오빠가. 네. 그러면 결론은 이걸 우리가 예측하면 뭐하냐가 결론이야? 뭐야 그게? 자 어떤 분들한테 추천합니까? 배우들이 대화하는 걸 저는 오히려 막 영드, 미드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떠오르는 게 우리 황대리도 좋아하는 뭐였죠? 영국 왕실 얘기 The Crown. 혹은 미국의 백악관 얘기 House of Cards. 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 취향이 너무 전형적으로 느껴지잖아, 진짜. 아니야 전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존나 뻔한 거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만. 황대리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내가 지금 존나 뻔하다고 해놓고 그런 거 좋아하는 니네 존나 뻔하야 돼 이거 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니에요 저도 봐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 진짜 좀 지루할 거고 사실상. 그리고 그게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불과 이게 막 40-50년 전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혼자 성인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혼자 갔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흥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좀 어렵다. 복잡하다. 정확하게 내가 뭔지 맥락을 파악을 못하겠다 하실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 그치. 뭐 이렇게 이효리 되면. 뭐야?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며. 그러니까 전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김대중 사진 합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슬쩍 나오는 게 뭐지?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 이 영화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중간중간 해줌에도 불구하고 맥락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고 나는 대사가 막 빨리 치고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와중에 속마음을 뭐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막 이런 대화의 묘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극장에서 보는 것은 충분히 재미가 있겠다. 황대리님. 저는 뭐 영화로 얘기하자면 최근에 뭐 남한산성과 강철비를 재밌게 보셨다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재미없었으면 어떡해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거 두 개를 합치면 강철 산성비 뭐. 요즘에 이런 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거요? 더위 먹은 것 같아요. 강철 산성. 아재 남한 강철 산성비. 야, 이거 받아주기 되게 힘들다. 남한 강철 산성. 그런 방법이 있어. 태열이 형 잘라주세요. 이건 살리겠지, 젠장. 어쨌거나 뭐 그런 영화로 레퍼런스를 들자면 그거고. 네.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은 몸 컨디션이 좋으신 분한테 추천합니다. 제가 실패 사례가 있는데 이 영화랑 비슷한 영화를 이야기할 때 뭐 감독은 좀 부인하던데 항상 언급되는 게 팅거 테일 솔저 스파이 이 영화를 언급하다.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네, 핑거인 줄 알았는데 핑커더라고 핑커.
팅커야? 팅커. 제목이 따오르잖아. 그 스파이 그 영화 있잖아요. 그래요. 네. 저 그거보다 작거든요. 네. 영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 보는 컨디션이.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봐도 충분히 이 영화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비주얼보다는 이제 오고 가는 대사, 그다음에 이 절묘한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스펜스를 유발하니까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는데 사람이 뭐 되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그 지금의 상태에서 지금 보는 영화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보세요. 약간 명상하고 가서 보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좀 몸 컨디션 좋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잃고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영화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퇴근하고 바로 가서 보고,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될 정도로 되게 숨 쉴 틈 없이 진행이 되니, 몸 컨디션 좋을 때, 아니면 한숨 자고,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가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네요. 저희가 심야 봤는데, 살짝 깜빡, 좋을 뻔했어요. 그 피곤하니까. 영화가 지루하다기보다는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 분위기에 못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례로 깐에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분 정도로 조금 추격했다는데, 씬을 덜어내거나 이러진 않았고, 조금씩 이제 호흡을 좀 조절하거나 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본 외국 관객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는데, 일단 이 영화의 만듦새에 대해서는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흥미롭다. 근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자막을 내가 일단 다 읽을 수가 없고, 실제로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같은 나라야? 다른 나라야? 쟤네 왜 이래?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화 내용 자체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보다가 좀 깜빡 한번 잘못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집중을 요하는 영화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도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뻔히 다 아는 얘기가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끝없는 대치를 이어왔다. 누구한테 한 소리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한테 한 말 하냐. 그래서 그 순간, 이게 해외 시장까지 고려한 거구나. 네. 그리고 또 굳이 항정민의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면도 있고 해서. 심지어 나레이션도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다시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긴 한 게 좀 티가 나는. 이런 배려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래도 몸 컨디션 좋을 때 가면 좋다. 저는 어지간하면 다들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과 함께 볼까? 이거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세요. 네. 지금 제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래. 영화가 제 스타일이라. 이런 영화 드문 것도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영화였다. 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세한 얘기로 빨리 넘어가죠. 야,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내가 윤종빈 감독이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되면서 끝나버리잖아. 아니야. 이러고 뒤에 가서 깔 거란 거 다 알아. 방송 하루 이틀 됐나. 그래. 감독님 듣고 계시다면 박수 3번 치시고 끄세요. 네. 자,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얘기 해볼 텐데요. 네. 영화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고요. 즐거웠고, 진짜 배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간만에 한국 영화 보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는, 되게 기분 좋은 퇴장길을 맞이한 게 아닌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다들 꼽으시겠지만, 김일성 등장 장면.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용 파악을 못해요. 내용 알고 있냐? 너 내용 알고 있냐고. 진짜 수습이 안 되나. 김일성으로 알고 본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럴 수도 있지. 김일성 저렇게 생겼었어. 제가 정신교육 교관이었어요. 그 정신교육 교관이 있으면 더 이런 수 있지. 뭐야, 왜 괴뢰군들은 왜 피부가 빨갛지 않아, 왜? 말하면서 꼬리도 나고 뿔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본 건 아니지? 김정일이 등장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고. 네. 저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비슷한 사람을 잘 구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막 대화를 시작할 때, 약간 좀 깨던데. 기주봉.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녹음된, 김정일.
수가 안 되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있어요. 김정일. 아. 네. 김정일 살아생전에 육성으로 녹음된 것들 보면서 연습해야 되나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왜냐면 김정일 목소리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 실제로 들어보면 엄청 빠르대요, 말이. 네. 말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캐릭터에는 잘 안 맞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잘 모르고 영화의 그런 감정선에 맞춰가는 게 좋으니 김정일보다는 캐릭터에 좀 맞춰서 그 배우한테 목소리를 연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공이 배우들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한테도. 네. 굳이 북한 억양 쓰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잖아요. 네. 느낌만 주고 가잖아. 네,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투리 때문에 뭐 거슬리시는 분이 꼭 이렇게 주위에 한 명씩 있잖아요. 있지. 이런 분도 뭐 크게 안 거슬리지 않았을까? 아, 거슬렸어요. 네. 저는 오히려 주지훈 씨 거슬렸어요. 나 이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난 주지훈 씨가 사투리를 포기한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안 하는구나. 아니야, 왜 안 한다고 그래. 열심히 하시는 걸 수도 끝에만 있잖아. 살짝 느낌만 주더라고. 정말? 이거 듣고 계시면 어떡하지? 네. 열심히 한 게 그 정도면 아닌 거야. 아니, 안 한 거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야. 적극적으로 선택한 하지 않은. 네, 그래서 뭐 이지 않았을까?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전형적인 북한 사투리가 세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억양이. 그래서 뭐 약간 영화 톤 자체를 그렇게 잡았다고 하던데. 한경도랑 평안도도 그렇게 다르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네.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으니 네. 영화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네. 뭐 그 선택한 지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김정일이 등장하는 장면을 위시해서 북한이 나오는 장면 모두가 네. 인상적이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크 셔텔이요. 자유롭게 오가는 하얀 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무슨 장치 같잖아. 이게. 그 긴장된 정막 속에 네. 아무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뭐 시나리오 같잖아. 네. 이렇게 말하면 먹물인 거야. 그때 그냥 웃고 말아야지. 야, 이 당황해서 쳐다보는 거 봐. 야, 완전 뭐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지적하기가 더 먹물 같잖아. 이걸 지적하기 더 먹물 같다고?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걔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걔가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좀 증언도 있고. 그냥 풍경처럼 그냥 내비뒀으면 어땠을까? 너무 또 이렇게 클로저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 뭐 재밌었는 말. 뭐야. 어디 이렇게 먹물 냄새 나지? 누가 이렇게 벼루를 갖다 놨나? 근데 윤정민 감독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풀릴 때 웃긴다. 자기는.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영화는 심지어 김정일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는 동선도 없어요. 김정일 자리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눈깔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 전에 얘기를 해놨잖아. 눈깔도 못 움직이는 상황으로 막 대화 지속되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빡빡하게 갔으면 아마 지루해서 못 봤을 것 같다. 심지어 그게 시나리오로 한 7, 8페이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7, 8분, 뭐 한 10분 된다는 소리 아니야? 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사이. 눈깔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가서 또 두 번째 대화할 때는 그래서 눈가로 움직이는 걸로 연출을 하잖아. 한번 쳐다보잖아. 그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저 새끼 죽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2번 하잖아. 조금 길었다는 거지, 대화가. 뭐, 그런, 예. 배 감독님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요크숍들이요? 그것도 그거였지만, 저는 처음에 고려관으로 갈 때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정문, 후문, 옆을 꺾어서 어쩌고저쩌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 근데 2가지가 괜찮았어요. 2가지 때문에 그 씬이 난 좋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가 결국은 딱 나오면 10m 앞에 시장이 있을 거라고, 글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좀 지루했거든요. 몇 번 빼빼이 돌릴 건데, 시장에서 또 막, 그러면 막 닭들 꼬꼬댁 하고 옆으로 막 지나가고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사람들 시선 확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 한 대 싹 지나가다가, 정말 걸쭉하게 중국말로 욕을 막 하고 그냥 가. 그래서 이제 골목에 딱 접어들었는데 정말 눈에 띄는 엑스트라가 있었어요. 풍채가 내 한 2.5배쯤 되는 아저씨 한 명이 아니 비슷한데? 3배쯤 되는 아저씨가 왜냐면 제가 한 62kg 좀 되니까 네 우통 까고
옷 이렇게 걸치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비슷하네. 그 황대리가 생각나더라. 근데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 그냥 시선을 한번 확 뺐더니 다음 시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데 지금 긴장 안 하게 해주려고. 야, 여기 그냥 걸쭉한 시장이야, 지금. 얘 이 골목을 빨리 이제 나갈 거야. 라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시선을 되게 리얼한 걸로 한 번씩 싹싹 뺏어주는데 그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걔가 이제 고려관으로 걸어오니까 그때 그냥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애가 이제 맞습니다. 뭐 꼬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걸 막 복잡하게 찍거나 막 여기저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북한 애들 뭐 이랬으면 오히려 촌스러웠을 것 같은데 할 건 하는데 되게 심플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여기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결론에서 뜨악했어요. 뭐 실컷 뺑뺑이 돌리더니만 결국 북한 식당으로 물러나 막 이 느낌 있잖아. 그렇지. 웃기잖아. 근데 아니 북한 갑자기 북한 고위층에서 연락해가지고 뒤로 가시오, 앞으로 가시오, 뒤로 가시오. 도착했더니만 그냥 북한 식당이야.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리 처장이 얘를 만나서 뭘 먹을지를 못 정했어. 일단 정모에서 보자 하다가 근데 그래도 드디어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첫 대화가 그럼 뭐 먹으러 갑니까? 이러면 이상하니까 야 거기 자리가 있더냐 열었냐 청소는 끝났냐. 아니요, 시작이 달라요. 이 처장은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야, 여기 어디로 부르냐? 야, 이쪽, 왼쪽 가라 그래. 막, 오른쪽 가라. 에이, 그냥 일로 오라 그래.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겠지. 아니면 자기가 그 길을 헷갈렸어. 일단 정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픽업을 가야 돼. 저 차 뒤에 됐는데요. 근데 시장 너무 복잡한데요? 야, 걸어오라 그래. 이랬겠지.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그때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요즘 사람이라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통신망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는 와이파이와 데이터 혹은 배터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거의 전선을 연결하고 다니잖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과 충전기 그리고 와이파이를 항상 확인하잖아. 근데 전화를 한 1분에 한 번씩 계속 한 거잖아. 누구한테? 언제? 뺑뺑이 돌릴 때. 네. 그게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 전화를. 그때 혹시 모토로라 스타텍 안 쓰셨어요? 모토로라 스타텍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때 중국 베이징에 기주기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딱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윤종빈 감독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디테일 가지고 이것들이. 그래 더 실망감을 느끼게 해드리자면 계속 전화를 하면서 가면 안 되나? 하다 끊고 또 전화하고 또 받고 이게. 왜 거기 스파이물에 그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45초가 넘어가면 추적이 되잖아.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친 거예요. 그렇게 한 건가? 스파이물 많이 안 받네. 그거 다 구란 거 알지? 걸면 바로 아는데. 그러면 그렇지. 요즘은 그냥 GPS 추적 다 되잖아.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기보다 오랜만에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말투 때문에. 네네. 야, 거슬릴 게 하나도 없는 거. 영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네. 세팅을 해주잖아요. 마산 출신. 마산 출신이다. 하고 시작하는데,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사투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잘하잖아. 네. 그리고 너무 잘 붙어. 오히려 황정민 씨가 서울말 이렇게 할 때보다, 그냥 이렇게 할 때가 훨씬 감정이 잘 묻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조진흥을 만나서 대화할 때는 약간 격식 차린 서울말도 아니고, 이런 말투 아닌 말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분리는 되긴 됐어야겠죠. 말투든 행동이든. 안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부러 분리를 하려고 말투를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서 두 가지 말투를 쓴 건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어차피 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공작 활동할 때는 수염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기도 너무 인위적이고. 네네. 실제로 흑금성 그분이 이제 공작 활동을 할 때는 눈이 좋은데 그냥 안경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그냥 말투를 좀 바꾸는 정도로. 또 사투리에 대해서는 윤종빈 감독이 잘 하니까. 약간 장기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살리기가 아닐까. 안경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즘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디자인. 그때 룩이 90년대가, 물론 90년대에서 핏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생활감 있는 후주근한 주인공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쩔 수 없이 격식을 차리고 만나야 되는 상대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통 먹고 걸어가는 배준영 캐릭터 하나 있잖아. 엑스트라잖아. 걔는 격식을 차린 거야, 거기서. 바지는 안 벗었잖아. 왜 그래? 긴 바지 입고 있더만. 자꾸 이렇게 갈래? 케냐에서 온 황들이야? 진짜 케냐 시원하다고 지금 요새 떠오른 거야? 뭐야? 아무튼 그래서 그게 좋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적극적으로 생활감을 만들어낸 세팅된 지저분한 집, 방 이런 게 나오면 좀 힘들거든요. 그냥 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은 냄비 라면 이렇게 먹고 하면서 신문지 붙이고 그걸 그냥 근데 진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미술을 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내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나올 소지가 아예 없잖아. 이거 보는 내내 그런 게 또 좀 편하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쏘아붙이는 게 어쨌든 연기잖아요. 이 흑금성이 주지훈한테 화를 내든 아니면 이성민한테 이렇게 탁탁 쏴붙이든 사실 그게 정말로 자기가 주체가 안 돼서 남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박차고 나왔을 때 얘네가 어떻게 올 것이다를 계산하고 하는 본인이 통제하고 있는 분노를 보는 것도 좀 재밌고 그래서 담백하다고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뭐 인상적인 면을 얘기할 때 이 영화에서 꼭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이성민 배우의 연기 같아요. 능글능글 맞은 이제 보안관 같은 이미지로 저한테는 계속 있었는데 보안관에 출연했을 때 같은 그 캐릭터로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미생에서 그 과장님인가 네. 거기서 약간 강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가장 센 모습을 보여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게 조진웅 배우의 연기. 또 이게 개인의 이래 성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조진웅 배우의 단점이 가장 많이 드러난 작품이 이게 아니었나. 그래요? 어떤 점이요? 실현 면이고, 이제 이상민이었나? 이성민 배우의 가장 큰 장점. 사람 이름 몰라. 장점이 이 작품에 드러났던 것 같다. 왜요? 조진웅 배우의 단점을 이제 제일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하는 게 제일 연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영화에 딸려가다 보면 그냥 몰입돼가지고 그 캐릭터에 막 몰입하게 되는데 조진웅 배우가 가장 그 감정을 세게 보여줄 때는 가장 세게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캐릭터가 뭔가 오히려 반대로 동의를 얻는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비호감을 얻어야 되는 캐릭터인 건 알겠으나 그런 캐릭터에서 빚어지는 비호감이 아니라 그냥 연기하는 이 배우가 진짜 연기하는 거에서 오는 약간의 거리감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조진웅이 차에서 대화하는 그 씬에서 감정을 주고받는 그 장면. 이어서 이성민 배우와 이제 황정민이 감정을 주고받는 방면. 이 두 장면이 비교가 되던데 이성민 배우 할 때는 크게 거리감 없이 너무 좋게 잘 다가왔는데 조진웅 배우가 세게 연기할 때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더라. 약간 이런 면에서 내가 좀 잘 안 맞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불명확했던 것 같다. 인물 간의 거리감. 이성민 배우와 황정민 배우가 맞붙는 씬 중에 되게 뻘쭘한 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그냥 넘어가요. 단적인 예로 보면 뭐 이렇게 넥타이 핀이랑 뭐 이렇게 선물 주고 그 집에 갔을 때 앉으라고 뻘쭘하게 서 있다 이렇게 앉잖아요.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웃긴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찍은 것 같은. 근데 사실 그게 근데 이 둘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까지 긴밀한 건 아니고 서로를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걸 잘 보여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조진웅과 황정민의 사이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화 내내. 어떤 말까지 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이런 말을 안 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이럴 때 이렇게 누르는 사이인지. 치고 올라왔을 때 얘가 받아주는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되게 피상적인 대화만 해요. 피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만 해, 일만. 근데 일할 때도 그 성격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황정민은 딱 필요한 말만 물어보고 조진웅도 필요한 말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더 위에 윗선으로 나오는 안기부의 상관이 안기부장. 있잖아요. 안기부장이었나요? 예. 안기부장과 조진웅의 대화는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뻔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어색하거나 연기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둘 다 정말 전형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데도 보기가 편하단 말이야. 이거는 왜냐면 무슨 관계인지 알겠거든. 어느 정도까지 얘 말을 무시하고 얘가 이렇게 말하니 내가 알겠고 그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분을 표현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황정민 조진웅은 무슨 관계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잘 모르게 되니까 거기서 아마 좀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게. 묘하게 설득력이.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현실을 되게 잘 반영한 것 같아서. 블랙 요원이잖아요. 네네. 블랙 요원하고 이 한국에 있는 간부, 네. 그것도 굉장히 높은 간부. 네. 그 정도 사이예요. 알 수 없고, 네네. 지시만 하고, 네. 이거 지시를 받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거스를 수는 없는데. 근데 배 감독님 얘기한 건 그런 관계가 멀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 관계라고 보여지려면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색한 장면이 저는 오히려 차에서의 장면보다는 마지막에 빨개나 했더니 이상해졌구만 이라고 하면서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는 저도 얘기했던 게 호텔방. 약간 왜 친한 척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막 말 더듬으면서 눈 이렇게 눈 한쪽 눈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하는 연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런데 그때 내가 흑건성이라도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그때 사실은 서로 야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는 식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한두 마디를 되게 건조하게 해버렸으면 사실 황정민이 오싹했을 텐데 흑검성은 여기서 내가 머리에 총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나는 나사구나. 이런 게 들었을 때는 거기서 갑자기 또 인간적으로 막 변명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막 캐릭터를 주려고 하니까 거리를 조절을 못하네. 이 둘 관계에 대해서만.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네. 리얼해서 좋았다니까요. 저러겠구나.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같은 장면인가 확인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왜 집권 여당일 쪽을 막 그거라고 생각 안 하냐 하면서 황정민 막 북한이 왜 싫어하죠? 저 그 부장 조진웅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을 때 황정민이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대화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다 그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조진웅 방에 있을 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 힘의 역전이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됐고 황정민이 내가 알아서 한다. 뭐 비즈니스가 뭐 모험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가면서 되게 힘이 딱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 이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완전 반대지만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랑 창크나이트랑 한번 방에서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는 위계 질서가 서로 뭐 누가 높은 거야 막 이러다가 창크나이트가 확실하게 한번 밟아주는 장면이 딱 나오고 법복을 입은 검사고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관계 확실하게 정리되는데 여기서 공작에서 그 장면은 더 어렵게 황정민이 계속 눌려있다가 황정민이 결단하고 먼저 있다가 한번 지르고 힘이 역전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건지 이 상황이 이 장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김정일 앞에 가서 이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저는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하다고 한 배 감독님의 말이 좀 이해가 되는. 조진웅이 연기한 상사가 생각보다 너무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대화씬 전체가 하찮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 그랬거든. 아니 좀 말이 되는 소리로 해야지 싶은데 아니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조진웅도 네, 스스로 지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본인 스스로 일단 설득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설득해? 나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제 욕망은 알겠으나 네. 얘한테 이걸 시킬 건 아니잖아. 친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눈을 이렇게 올리면서 빨갱이 됐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게 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면 다른 게 나왔을 텐데 저건 속으로 진짜 당황스럽겠다. 라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되게 리얼하게 느꼈거든요. 뭐 세팅은 김프로님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 처음에 그 위에 안기 부장 위에 그분과 대화할 때도 갑자기 윽박질러서 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하게 되는 그런 동기 없음이 나오니까 아마 세팅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뭐 잘 전달됐나 했을 때는 좀 뭐 상황은 알겠는데 그 연기를 하고 있구나 후하게 쳐져도 그 연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좀 다가왔던 게 아닌가 저한테는. 정리를 해보자면 황 대리는 조진웅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를 저희의 의견이 이야기하기가 아니고요. 너무 황 대리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조진웅 배우는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 야,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하고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해봐. 그런 게. 뭐야 시종이가 듣는다고 좋은 말 그래, 듣는 사람이. 케냐 갔다 오더만 뭐가 아프리카 온 게 이상해졌네. 당황한 조진웅 모습 같잖아요. 패러디 한 거잖아요. 패러디. 형
보험 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보험 들게? 전에 보험 설계해준 친구가 직업을 바꿔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진짜 내일처럼 상담해주는 데는 없나? 있지. 전문가가 1대1로 붙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싹 점검해주는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장은 높일 수 있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무료야. 어딘데요? 올보넷이라고. 전화번호가? 1670-7639. 객관적인 분석, 맞춤형 설계,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조금 아쉬웠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나요? 뭐 이게 그냥 인상평 수준이어서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아쉬웠던 거? 네. 뭐 물론 아쉬웠던 건 있죠. 말도 안 되는 CG 뭐 이런 거. 뭐 비행기가 갑자기 서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서네? 뭐 이런 느낌 뭐 얘기하려면 뭐 이게 뭐 조진웅이 좀 아쉬운 캐릭터? 뭐 그리고 너무 극적인 그 어설픈 롤렉스랑 넥타이 야, 넥타이 필이 배꼽에 달았어. 그래? 자켓이 딱 닫았을 때 필이 보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 반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달듯이 달면 보여, 그냥. 그러니까 배꼽에 달았는데. 열어서 보여주려고. 이게 탁, 롤렉, 안경도 막 이러다가, 야, 알겠는데, 눈빛 나도 울컥울컥해요. 그래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쭉 걸어가면 그때 오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약한 거 같고. 그래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봤어요. 야, 그게 별로였다 하면 우리 일굴팔치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강동원 헤드샷 해가지고 막 고속 촬영 광주시민에서 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담백한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저는 딱 거기 하나만 약간 걸렸거든요. 뭐요? 롤렉스하고 넥타이핀이 둘이 조금 길다. 둘이. 거기선 거의 멜로예요. 거의 멜로가 아니라 이 영화 멜로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조금 덜어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내가 약간 오그라들려고, 감동은 있는데, 약간 오그라들려고 하는데, 한두 컷씩 더 보여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딱 보여주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힘 조절 쉽지 않아. 근데 마지막엔 또, 그냥 걸어가면서. 확인사살을 하잖아요. 무리가 가운데 있던 애들은 가만히 서 있다가, 쫙 빠지면서 또 걸어가고 하니까, 그쵸. 와, 조금 길다. 제가 그 장면만 굳이 한번 더 빙의해서 연출을 해본다면, 그냥 군중 속에서 그냥 쓱 걸어가면서, 그 냉정과 열정 사이 마지막 장면 보면 말이죠. 기차에서 서로 띵띵띵띵띵띵 쳐다보다가, 남자 한번 씩 웃고, 걸어가는 척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요. 엘레강스 하잖아. 그건 남자 여자라서 그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렇다고 남자도 그렇게 롤렉스 자랑하지 않아요? 굳이 안경을 이렇게 확 올리면서 그걸 안 했으면 또 아쉬웠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만 더 담백하게. 좋았는데 거기는 약간 저도 보면서 약간 오글오글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 요런 정서들이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개그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나이트에서 춤 추는 거 재밌잖아요. 좀 참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렇지. 강아지 굳이 여기서 갓파더야 막 이런 느낌 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좀만 좀 참지 이런 느낌. 근데 윤정빈 감독이 그걸 이제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러 각 잡고 여기는 조금 오글거려도 영화 오랜만에 보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아마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이게 범죄의 전쟁 보면 왜 하정우하고 니 좀 맞자 하고 막 때리는 그걸 보면 차라리 그렇게 저는 리얼하게 그냥 끝을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잘하는 감독인데. 약간 했긴 했거든요. 브로맨스가 다 빠졌으면 어땠을까? 그냥 아예 영화가 싹 그게 없어버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또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영화기도 한데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윤정빈 감독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그거랑 다르다고 본다라고 직접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근데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보면 마지막 뒤에 보면 오그라드는 고속 촬영에 완전 연속 씬 하나가 완전 지금 판타지 멜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을 외치고 있어요. 다들 정장 입은 스파이들이 그런 걸 보면 또 외국 스파이들의 브로맨스라서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안 와서 훨씬 건조한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건 혹시 아닐까? 우리가 아는 배우 둘이 안 그렇게 진행되는 영화 같다가 마지막에 그게 딱 오니까 역시나 그렇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더 반감이 커질 수도 있겠다. 전 반감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좋았는데 거기는 조금 저도 약간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배 감독처럼. 사실 총풍이 메인일 거고 마지막에 그 뭐 광고를 두고 뭐 김정일 앞에서 단판 짓고 이거는 누가 봐도 픽션이겠지라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건 브로맨스의 정점을 찍어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이게 다 드러내고 굉장히 건조하게 빼버렸으면 어땠을까 싶으면서도 저는 그런 버전이 있다고 치고 지금 버전을 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버전에 점수를 더 높게 줄 것 같긴 해요. 그게 더 재밌거든. 그렇죠. 네, 더 재밌어가지고 그런 선택이 그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긴밀한 순간 하나가 김정일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 선택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 보여주고 엘레강스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느낌만 주고, 그 목소리만 들려주고, 뭐 강철이도 얼굴을 끝까지 안 보여줬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피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리고 갖고 가는 거 끝까지 그냥 브로맨스로 가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선택들이 나쁘지 않았다. 사실 윤종빈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 좀 아쉬운 면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뭐 보니까 거의 봤던데 비스티 보이즈를 안 봤더라고요. 그래요? 네, 비스티 보이즈를 그래서 뭐 녹음 전에 봤는데 짤로 엄청 돌아다녀요. 비스티 보이즈가. 또 윤종빈 감독의 영화들이 짤로 돌아다니는 게 또 되게 많아. 그만큼 어떤 장면에서의 연출, 때로는 뭐 이게 연기야 실생활이야 싶을 정도의 리얼한 것도 되게 잘 담고 이런 것들이 장면들을 되게 잘 잡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스티 보이즈를 또 최근에 봐서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보면 진짜 와 진짜 뭐 내가 살고 있는 강남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그냥 그것만 뚝 잘라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뭐 이게 다큐야 뭐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 세계에 가서 긴밀하게 취재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세계에 대한 이해, 존중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서 판단을 좀 안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그 장면만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래서 짤로 보면 좋지. 장면으로 보면 좋고 보고 나면 근데 뭐 그 장면은 기억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군도는 약간 흥행에 실패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군도부터 뭔가 선택한다는 느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호연지기가 가장 느껴지게 뭔가 선택해서 하는 말이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브로맨스가 건조하게 르포처럼 만들었으면 평양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뭐 하는 그런 사실과 다르니까 평양에 가려던 차에 들키잖아요. 그래서 아예 방북 13일 전에 그 기사가 떠버려가지고 평양에 못 갔잖아.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평양에 있는데 이거 프리패스 티켓 줄 테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화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게 더 재밌기도 해요. 둘의 어떤 우애, 어떤 감정,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약간 그래서 스파이물의 주인공이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단순해져 버렸다. 명확한 적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 이 영화가 쓰기 되게 힘든 영화예요. 누구를 제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려면 얘의 방해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말만 잘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걸 하고 있는데, 누구 위에서 윗선에서 접으라고 하는데, 아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되게 지난한 설득과 머리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명확하게 흑과 백이 지금 대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영화의 어떤 메인 플롯과 주제가 이 둘의 관계에 집중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리 처장의 캐릭터가 붕괴돼요. 얘가 언제 북한도 잘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남한과의 통일을 바랬냐고. 그게 아니라 얘는 경제학을 배우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외화벌이의 천병으로 거기 있는 거야. 굉장한 전문가일 뿐이야. 처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작 이 땅에 이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체제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알고 있어서 결국 그래서 황정민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능숙하지 못해서 녹음한 게 들켜가지고 오지 갔겠지. 근데 마치 황정민 캐릭터 흑금성이 그 사람을 대하듯 이성민을 대해요 마지막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나와 부합했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끈끈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야, 얘 자기 할 일 잘하네, 얘 좀 통하네 라고 해서 그게 사실 만들어진 우애인데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바라는 건 통일이잖소.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 그래서 이효리 조명이 이렇게 할 때도 우리 모두가 그걸 바랬던 거고 그게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시켜요, 영화가.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서툴리면 빠져나와야 되고. 근데 그런 나도 나를 보내 남한에서 내 정체 드러내버리니까 그냥 버려진 거고. 여기서 오는 긴장감이 훨씬 커야 되는데 우리는 왜 서로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빼먹으면서 이럴 수밖에 없나. 우리 바라는 건 근데 정확하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린 통일을 바라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한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거든요. 남한 애들은 땅 몰고 가게 빨리 가가지고 해라고 했잖아. 이 영화의 메인 주인공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생각을 이 영화의 세계는 그걸 원하고 있다고 끝나는 거예요. 남한도 북한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어. 각자 할 일이 잘한 거지. 근데 마지막에는 이성민과 황정민으로 대표되는 남북한이 바라던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로 이상하게 묘하게 꺾이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이 윤종빈 감독이 딱 깜짝 놀라 박수 3번 딱딱딱 치겠는데. 박수 세 번 안 하겠지. 너 임마 이거 임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겠죠. 말을 더듬으실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딱 좀 힘든 길이긴 어쩌면 묘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맨스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왜냐하면 영화의 첫 발상 자체가 이효리 그 CF로 딱 되면 이미지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시간 차이의 갭이 있어서 그거를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0년 텀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10년 텀이 체감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도망가게 해주는 것까지는 아슬아슬하기도 했고 뭐 복잡한 감정 때문에 가라고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죽었을까? 어쩔까? 있다가 10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정권이 2번 지나가면서 그렇죠. 그때는 그냥 단지 이용해 먹는 상태에서 변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서 만난 거니까 네. 그때는 완전히 처지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가 그냥 임무만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고 위에는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다가 그 위에 사람들 싹 다 잘리고 바뀌고 했을 테니까 네, 네. 얘는 도대체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바뀌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묘한 감정을 느껴서 부르면서 저는 그건 오히려 아 이제는 통일을 바랄 수 있겠구나 네, 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봤는데 그 갭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바로 나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만난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롤렉스를 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약간 그냥 오글거리기만 하고 그 사이를 조금 더 메워줬으면 이게 더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 그랬다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취향 얘기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근데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는 맥락에서 보자면 전 그랬다면 그 박성웅 씨가 연기한 그 광고회사 대표와 황정민 씨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효리다 그때로 시작하면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갔다가 이렇게 오면 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사실 그걸로 달려가는 영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긴 너무 그런 거야. 네. 아니 연대기로 쭉 가면서 긴박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묘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나한테 딱 취향적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소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근데 실물 롤렉스를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롤렉스라는 게 세상에 있긴 있잖아요. 맞죠?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실존하는 거 맞잖아. 없어? 근데 집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짝퉁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봐서 이게 구분을 이게 실제와 가짜를 놓고 이게 다르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윤종빈 감독은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좋아하니까 넣지 않았을까요? 하정우 하나 줬답니다. 그래요? 하배우님이. 하배우님이. 그 관객들의 주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아니 페르소나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우리 하정우 배우가 왜 등장 안 했나 뭐 질문을 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오면 흑금성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엔 나이가 좀 너무 안 맞더라. 하정우 아무래도 좀 젊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맞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거지 튼 이유는 없다. 그는 나에게 롤렉스를 줬다. 우리 위에는 든든하다. 그랬군요. 서로 롤렉스를 주고받은 사이예요. 넥타이 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종빈 감독은 아마 넥타이 핀을 줬을 것 같다. 뒤에 표현직 있어가지고. 아니지. 신과 함께. 신의 가오가 함께. 뭐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 자, 쓸데없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전 팅커테일러 소저 스파이랑은 완전 다른 영화라고 봤어요. 오히려 진짜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네라고 들었던 생각은 제가 뽐뿌로 잘라가지고 김프로 재밌겠다 하고 본 영화예요. 보고 나서 나한테 욕했던 영화예요. 뭐요? 도니 블레스코라고. 이거 완전 다른데. 근데 그 둘의 어떤 장면은 되게 비슷한 게 많아. 장면은 그럴 수 있겠다만. 그리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무의식 중에 나왔을까라고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 잤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탁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가만히 앉아있다가
담배, 듀퐁 라이터, 그 롤렉스를 탁 여기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가요. 귀중품이니까 빼놓고 가고 이건 그리고 내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책상 위에 딱 놓고 가는데 그걸 또 한번 클로즈로 보여줘. 담배랑 롤렉스를. 근데 그때 약간 도니 블루스코에서 알파치노가 보스한테 갈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가지고 여기 딱 갖다 놓고 나는 지금 가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놓고 가야겠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연상이 되고,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점점 친해지면서 주지훈한테 농담도 걸고 뭐도 하면서 밑에 애들한테도 막 말하고 편하게 있고 하는 장면들이 약간 세련되고 인간미 없는 냉철한 스파이를 그리는 영화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기를 도니 블레스코처럼 이해하면 더 맞아떨어지는 게 많은 영화네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던. 스파이물을 가장한 버디 무비. 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스파이 브릿지랑 많이 닮았다. 스파이 브릿지랑도 그러네요. 저는 약간 시대극 뭔가 서스펜스를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르고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르고? 벤 애플렉 나오는 주연도 한 약간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조금씩 아마 다 레퍼런스 참고를 해가지고 아마 만들었을 테니까. 보면 이제 윤종빈 감독이 계속 이제 시대극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뭐 시대극 좋아하고 그때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또 사실적으로 연출하는 윤종빈 감독의 실력도 출중해서 네. 확실한 건 감독이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윤종빈 감독 영화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감독 이름을 대면 알 만큼 박훈정과 또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되게 젊은 감독, 네. 뭐 필모를 잘 쌓아가고 있는 감독. 뭐 거물이죠, 지금 이제. 네, 그래서 범죄의 전쟁도 좋았었고, 네. 뭐 군도도 괜찮았고, 점점 분명히 감독이 결단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작품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영화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근데 이걸 다 쏟아부어서 한 영화인데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했네? 라는 면에서 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평양 CG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과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근데 이게 막 완벽하게 구현이 안 돼도 괜찮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엑스트라를 깔아서 절도 있는 걸 보여줘서 압박감을 줘야 될 때랑, 큰 풍경을 보여줘서 뭔가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느낌을 줘야 될 때 이런 걸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적절하게 잘 써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뭐 감독이 뭐 연출하는 거지만 연출이 사실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알지 못하는 북한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에 주요 인물들이 나와서 대사를 하고 주고받는 글로만 순전히 다 자기가 써낸 이 글들이 어떤 텐션을 주면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그리기 정말 힘든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말들을 정말 보기 이렇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면서 영화를 한 편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 자기 안에 쌓여있는 그런 경험치들이 다음 영화에 굉장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네. 더 포스트나 스포트라이트나 스파이 브릿지는 조금 더 이제 스펙타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헐리우드의 마블 영화 말고, 블록버스터 말고, 대부분의 영화들은 대사빨로 조지는 영화거든요. 근데 우린 되게 우아하고, 화려하고 잘 찍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뿐이야. 더 포스트에서 가장 큰 스펙타클은 신문이 돌아가는 윤정이에요. 그거 말고 잠 마시면서 말하고 밤에 잠옷 입고 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렇게 대사로만 가득 찬 영화라니 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야 영화 잘 봤다 그러지. 근데 우린 공작을 보고 대사로만 가득 찬 영화를 보다니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지어 만드는 감독 자체도 야 이게 될까? 라고 걱정했다는 걸 보면 뭔가 우리도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영화가 선택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네. 감독이 호연직 있게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 나의 한줄평으로.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영화는 공작이었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른 영화를 할 텐데, 네. 비슷한 배우들이 지금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예언 하나 하면서 가죠. 뭐, 다음번에는 이제 윤정민 감독님 모시고, 네. 옆에 황정민 배우 데려다 놓고, 네. 같이 녹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랑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네. 다음 생이야? 뭘 꿈꾸는 거야? 다음에 언젠가 그래. 있을 녹음 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자, 단관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